혹시 당신의 아내도 혹은 곁에 있는 여인도 깊은 밤 혼자 눈을 감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공허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여성의 내면에 숨겨진 치유의 비밀, 뇌와 감정이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 진솔한 고백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만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 밤 여성은 왜 조용히 눈을 감는가? 많은 분들이 여성의 조용한 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깊은 밤 혼자 방 안에 누워 눈을 감는 그 순간은 단순한 휴식이나 잠을 청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역할, 가족 안에서의 위치, 이성관계에서의 부담까지 여러 가지 무게를 내려놓고 자기만의 위로를 찾는 시간이 바로 그 조용한 순간입니다. 이성관계 속에서도 여성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정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때 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잔잔한 힘이 차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여성에게 이 순간은 단순히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자기 치유와 감정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제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 안에서 괜찮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여성에게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과정을 자기 회복의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은 눈을 감는 단순한 행동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본능적으로 이어져 온 치유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정리해보면 여성의 그 밤은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받은 무게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그 행위 하나가 내일을 버텨낼 힘을 만들어주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2. 아무도 몰랐던 여성의 고백, 그게 나를 살렸어요. 여성들의 삶에는 말하지 못한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때로는 이성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와도 연결되고 또 때로는 혼자만의 삶에서 찾아낸 의외의 힘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그게 나를 살렸어요 라는 고백 속에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선 깊은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연애에서도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백한 것은 내가 나를 위로하는 작은 습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자가 위로는 단순한 위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며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작은 위로 하나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를 지탱해 온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힘든 순간에 스스로를 붙잡아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 아주 사소한 자기만의 의식이 때로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성의 고백 속 그게 나를 살렸어요 라는 말은 단지 혼잣말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가진 수많은 여성들의 공통된 외침이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과 공허함, 그 틈을 스스로 채운 경험이 결국 삶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내면의 힘이며 여성에게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결국 여성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사소한 행동이 때로는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된다고요.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여성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는 강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됩니다. 3. 손끝에서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 여성의 내면은 종종 아주 사소한 감각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손끝이 닿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잊고 있던 감정이 살아나고 멀리 밀어두었던 마음의 온기가 되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단순한 신체적 자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의 회복과 깊이 연결된 과정입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누군가의 손길보다는 스스로의 손끝에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대와 압박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신의 손끝이 주는 작은 따뜻함은 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감각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억눌려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갈등을 겪고 난 후에는 누구의 손길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손끝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다 보니 차갑게 굳었던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죠. 내 손끝이 내 마음을 살리고 있다는 걸요. 손끝이 주는 감각은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안정감을 주는데 이는 타인의 손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접촉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여성은 자신의 손끝을 통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무심코 손끝이 닿는 순간 잔잔한 안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감정이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여성에게 손끝의 감각은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손끝에서 깨어나는 감정은 자기 치유의 언어와도 같습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여성에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따뜻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4. 자극이 아닌 위로, 여성의 자가 위로가 특별한 이유. 여성의 자가 위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자극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감각의 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얻는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성관계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에 맞추려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최모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늘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다 보니 정작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따라가며 제 방식대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죠. 그게 진짜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여성에게 자가 위로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여성의 자가 위로는 정서 회복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 위로를 경험한 여성들 상당수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주는 자극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치유의 방식입니다. 여성의 자가 위로는 몸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넘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성에게 자가 위로는 자극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진실된 응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자가 위로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5. 진짜 위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다. 많은 여성들이 힘들 때 외부에서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이성관계에서의 관심 혹은 주변의 배려를 통해 마음의 빈틈을 채우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위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지쳐 있을 때는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서 시작되는 위로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관계 안에서도 여성은 종종 상대방에게서 위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모든 마음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기쁨과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 내 마음을 쓰다듬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기 회복 능력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더 안정감을 느끼고 외부의 변화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느끼시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혼자만의 조용한 순간이었나요? 많은 여성들이 결국 말합니다. 진짜 위로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요. 정리해보면 외부의 위로는 순간적인 힘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시작되는 위로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여성에게 자기 위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6. 실제 사례 진동기 하나가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성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용기 있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결혼 생활 이후 자신을 여성으로 느끼는 시간이 점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무심함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진동기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제 안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죠. 나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여자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 고백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그녀가 느낀 것은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성관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해왔던 위로와는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자가 위로가 단순한 신체적 경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되살아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김 씨 역시 이후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더 당당해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도구 하나가 저를 다시 살렸어요. 다시 여성으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자기 위로는 단순히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고백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7. 실제 사례 혼자인 줄 알았던 그 밤 내가 나를 안았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 외로움이 더 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거나 오랜 시간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라면 그 공허함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그 외로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냅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장모 씨는 몇 년 전 연인이 떠난 뒤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늘 함께였던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 집안의 정막은 그녀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장 씨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 밤 사실은 내가 나를 안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아도 내 손길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성관계에서 받은 위로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건네는 위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위로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느낄 때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장 씨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안아준다는 깨달음은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자기 위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8. 여성의 자가 위로, 신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여성의 자가 위로는 마음뿐 아니라 신체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먼저 자기 위로 과정에서 뇌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성관계 속에서 상대와의 친밀감에서 주로 분비되지만 자기 위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 호르몬은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가 위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에서도 자기 위로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불면증과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회복 기능까지 촉진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46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생기고 난 후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잠도 깊게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훨씬 밝아진 걸 느낍니다. 그녀의 경험은 과학적 근거와도 일치하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스스로를 다독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위로가 몸 전체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 위로의 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여성의 자가 위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신체적 치유와도 연결됩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될 때 여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여성의 자가 위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눈을 감는 그 고요한 순간부터 손끝에서 깨어나는 감정, 그리고 뇌와 감정의 치유 메커니즘까지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지키고 나를 다시 세우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게 나를 살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안에 깊은 자기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관계 속에서 상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시작된 위로를 통해 스스로를 안아주었을 때 여성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단단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길을 버텨내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